신종 코로나 여파에도 국내 증시에선 상대적으로 기반이 탄탄한 반도체 중심의 IT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또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약 70조 원을 벌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새 청약 사이트 청약홈 서비스가 이달 초 오픈하면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다시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에선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한 반도체 중심의 IT주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며 코로나 리스크에 수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공포장이 지속되며 반도체 등 IT 관련주가 반사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이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IT 대장주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장에서 6만 700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상승세를 거듭하다 전날보다 0.34% 오른 5만 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장중 10만 500원까지 오름세를 거듭하다 전날보다 1.01% 상승한 99,800원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반도체주의 신고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 잘 나오고 중국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애플 등을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2020년 눈높이가 이익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흔치가 않아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사실 한국 증시도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업종 위주로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수요가 침체되며 전염병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중장기적 상승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IT주 외에도 이번 신종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은 낙폭 과대주와 정책 수혜주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를 거듭하다 1% 오른 2223.12에 마무리됐고 코스닥 역시 680선을 훌쩍 넘기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2분기 중 2,400선 도달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들끓는 테마주와 악성 루머에 대해 대응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로 7%대를 보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루머를 퍼뜨리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과 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이에 비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고전하며 온 오프라인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11일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BC, 롯데, 우리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설 연휴 직후 일주일의 온라인 결제액은 2조 5,08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며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등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온라인 구매 증가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일관된 현상이지만 45%나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결제액은 8조 2,840억 원에서 9조 530억 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보입니다. 2월의 첫 주말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전년비 11%, 신세계백화점은 12.6%, 현대백화점은 8.5%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롯데마트 온라인몰 배송 건수는 전년비 51.4% 늘었습니다. 또 쿠팡의 경우 지난달 28일 하루 최대 주문량은 3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배달 주문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배달의 민족의 주문량은 전월비 11.3%, 요기요는 18.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간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연달아 휴업하며 온오프라인 간 격차는 당분간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약 7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좋은 성적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전년보다 급상승한 1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0.92%로 마이너스 실적을 보인 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번 성과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작업이 마무리된 게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분양 경기 실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그 아래면 반대를 나타냅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관받아 지난 3일 새 청약 사이트 청약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미뤄졌던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로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있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상 최저 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대박땅꾼이란 필명으로 유명한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금리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최근 브라질, 필리핀 등지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번 사태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하라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 KB증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에서 5월 내 진정 시 0.25%포인트, 7월에서 8월까지 지속 시 0.2%포인트까지 경제성장률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사스와 메르스 발생 때도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2003년 4월 국내 첫 사스 환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로 인하했습니다. 당시 한은은 사스 확산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한은은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습니다. 당시 통화정책 결정문에는 국내 경제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이 2003년 사스 당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6%까지 증가했다는 점도 어두운 전망에 무게를 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중국의 산업 생산 중단으로 한국의 수출과 생산이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의 경우 생산 차질을 겪는 핵심 제조업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오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3일 연 1.42%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 연 1.269%로 떨어졌습니다. 연 1.25%인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0.01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안전자산인 국고채에 몰리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네, 국내 금리 전망들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 JP모건에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초저금리 시대 가보지 않은 길이 지금 계속 열리는 건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은규 소장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은? 예, 지금 계속 올라갔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 분석을 해보면 9억 이제 이하 아파트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북 기준으로 지금 강북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 최근에 6억에서 한 8억 정도 아파트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노원에서는 이제 호가 기준으로 9억대까지 올라간 아파트도 지금 생겨났을 정도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지금 저금리로 대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예. 반대로 이제 규제가 지금 많이 생겨나가지고 실제로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에 지금 투자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당분간 지금 서울 집값은 이제 강남 4구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강북과 지금 수원 그리고 용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지금 성남이나 하남까지 계속 교통 호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곧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리포트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북 지역은 어때요 지금? 네, 뭐 아까 우리 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 지역, 특히 뭐 우리 노도강이라고 부르죠. 예. 뭐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값 뭐 최근에 보니까 한 1억 원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수용성이라고 부르는 수원, 용인, 성남, 뭐 우리 예전에도 뉴스로 보도한 바 있는데 네. 그 지역 외에도 뭐 안양이나 뭐 하남, 의왕. 뭐 일각에서는 이런 지역을 일컬어서 팔룡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좀 꾸준히, 그러니까 그동안 좀 저평가된 지역에서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좀 알아보면요. 이 노원 현대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6천만 원짜리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단지 같은 평형이 지난해 12월에 6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서 보면 이 12.16 대책이 나오기 이전인 11월 중순쯤에 이게 4억 9,400만 원의 거래 실적을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평형이 한 달 만에 한 1억 3천만 원가량 1억 3천만 원 넘게 좀 오른 많이 모습이고요. 올랐네요. 네. 또 도봉구로 가보면 또 쌍문동에 북한산 월드 메르디앙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 전용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직전 거래를 좀 알아봤더니 작년 8월 말쯤에 5억 3천만 원으로 좀 거래 실적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한 4천만 원가량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평형 매물 호가 얼마나 하나 좀 시장에 알아봤더니 현재 6억 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강남 3구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출이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은 되는데 실제로 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뭐 미성 2차 아파트를 좀 알아봤더니
전용 7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1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2단지 이평형은 지난해 4월부터 한 17억 원대를 꾸준히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18억까지 오른 뒤에 쭉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19억 8천만 원, 뭐 요 정도의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새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빠졌다. 이런 좀 분위기고요. 예. 또 앞서 우리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강북 지역 외에도 우리 수용성, 아까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이 좀 오르고 있고 또 여기에 한남, 안양, 의왕 뭐 이런 모습 이런 지역들도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발목 잡힌 상황에서 수도권의 좀 저평가된 지역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풍선 효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서야 저평가된 지역들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중론적인 것 같은데 일단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못 삽니다.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초고가 아파트 입성은 현금 부자 아니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저금리 시대에도 큰 변화가 올까요? 대출 자체가 안 되는데. 예, 지금 초저금리 시대지만 예. 대출로 이제 집을 살 수 없어지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그쵸. 있는데요. 예. 예,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에서 오히려 증시로 일명 이제 머니 무브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좀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억 기준으로 규제로 인해서 대표적 강남 지역이 한 2, 3억 정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현금 부자들이 이제 거래가 그래도 간간히 일어나면서 예. 더 지금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함께하고 있는 정창신 기자가 호가 관련해서 송파구에 있는 모 단지 썼는데 한 2억 원 정도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호가는 그렇죠. 내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초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 소장님께 궁금한데 이게 이자 부담 낮아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말고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도 주택 시장이 지금 고강도 규제로 인해서 요즘 그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에서 벗어난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가 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없어서 이 정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80%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자는 한 2.2%대 한 중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매가 기준으로 약 10%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소액 투자에서 월세 받는다. 사실 모든 분들이 꿈꾸는 뭐 예,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세제 혜택 받고 투자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지산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삼성 호재가 있는 평택이랑 준 강남권, 준 서울권으로 불리는 하남 미사지구 두 군데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지역이 지금 분양 평수 약 25평에 지금 매가가 한 1억 8천 정도에 지금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출은 이제 80%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천에서 2,500 정도. 그 정도의 소액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전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가 지금 평당 한 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25평 기준으로 대략 한 75만 원 정도 받는데요. 예. 그러면 이 75만 원 중에 대출 이자를 35만 원 이제 갚으면 실제 자기가 실수령액은 한 40만 원 정도로 수익률로 분석해 보면 한 15%에서 많으면 한 20%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금도 적고 수익률도 레버리지 효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공실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공실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이건 사실 수익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예. 두려워하시는 게 공실입니다. 그렇죠. 예, 공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제 평택이랑 하남을 이제 분석한 이유가 평택은 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호재로 들어가시면 다른 큰 기업이 없는 데보다는 훨씬 이제 공실률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이제 그런 지식산업센터
또 비역세권 지역보다는 훨씬 공식률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서울 좀 지산도 좀 분석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예. 서울의 대표적인 지산이 이제 성수 그리고 가산 그리고 이제 문정 마곡.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예, 무곡. 마포도 예. 있고요. 예. 이 세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지금 분양가가 예전에 7, 800 정도 분양해서 지금은 1,300에서 1,400까지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 지산이랑 비교가 되는 게 수도권 지산은 지금 한 분양가가 700 정도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을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물론 이제 수익률도 적습니다. 서울 지산센터는 이제 수익률이 한 10%, 잘 나와야 10% 될까 말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은 한 15%에서 20%까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좀 더 이제 수익률이 적더라도 관심 있는 이유는 바로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있기 안전성이죠. 때문에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죽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서울 쪽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예, 어떤 예. 부분들을 좀 리스크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에 있는 성수 그리고 가산, 또 마곡도 있죠. 마곡을 시작으로 이제 수도권에 하남, 평택 그리고 안양, 광교 등 다양한 많은 사실 요즘에 지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럼 이렇게 많은 지산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도 입지가 중요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도 예를 들면 코너 자리에 있는 지산이 가장 공실률이 적고요. 그리고 중심지 상업지역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공실률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분을 기준으로 보통 잡는데요. 10분 이내로 가야 역세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10분 이내 지산은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없는 반면에 예. 10분이 넘어가서 뭐 한 15분, 20분까지 가면은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사실 10분 이내 역세권은 사실 분양가도 좀 비쌉니다.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좀 가까운 쪽, 역세권에서 가까운 쪽에 좀 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 주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조그만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많은 지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이제 그런 또 너무 대량으로 쏟아지면 공실률이 호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요가 적고 희소성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박당꾼 전은규 소장 그리고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을 개최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반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까지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제품들을 소개하는데요. 삼성 스마트폰 사령탑에 오른 노태문 사장의 데뷔 무대인 만큼 업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관전 포인트 김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내일 삼성전자 언팩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작은 갤럭시 S20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의 새로운 10년을 알리는 차기 전략 제품인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앞세울 전망입니다. 특히 광학 10배 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대 100배까지 사진을 확대해도 품질 저하를 막고 선명도를 자랑하는 슈퍼줌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중 최초로 12GB 또는 16GB 램을 탑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도 야심작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폰은 가로축을 중심으로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여닫일 수 있습니다. 펼쳤을 때는 대화면 스마트폰과 비슷한 6.7인치, 접었을 때는 4인치 크기로 무게는 183g으로 기존 갤럭시 폴드보다 80g 정도 가벼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최근 50대 젊은 피 노태문 사장을 스마트폰 새 사령탑에 앉힌 만큼 신작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와 판매량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할 갤럭시 S20와 갤럭시 Z 플립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 직원 OS 요원들이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OS 요원 2명은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전달했고 비싼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 향응을 일부 조합원에게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측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들어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기 분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분양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기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강남 3구의 10년 공공임대로 지어진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양 1,500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로 입주 5년이 지나면 LH 등 공급자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에 LH는 강남권 등 10년 임대 조기 분양 요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생필품까지 국내 배달 대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찾는 소비 형태와 함께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커지는 시장만큼 사업자 책임의 무게도 커져야 한다며 음식점주와 배달기사, 소비자까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이태권 바로고 대표를 김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배달 건수 1억 건을 달성하며 배달 대행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바로고. 커지는 배달 대행 시장만큼 기업 가치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에 대한 식음 쪽, 외식 쪽 배달에 대한 시장 확장이 15% 이상 해마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배달 대행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난해 500억 좀 넘은 것 같은데 올해 한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외적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 등 내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식업주와 배달기사, 고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 기업 문화거든요.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원바라고 를 만들면서 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 가맹점에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상점에게 집중하는 그런 걸 목표로 올해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선 배달기사가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 등으로 배달을 직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라이더분들이 스스로 폄하를 하면서 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10만 명이 넘게 종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브랜드를 드린다면 이분들이 당당하게 근무하실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내가 직업이 딜리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드리는 게. 배달에 특화된 전기 이륜차를 개발 중인데 이 역시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만들기의 일환입니다. 특히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과 운행 보조 기능, 주행 정보와 동선 지도 등의 배달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운송에 적합한 모델로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또 효용성 있게 딜리버리 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여기서 쌓은 빅데이터를 통해 부품의 교체 주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기사를 위한 보험 상품 등을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비싼 가격 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착안한 겁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사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품 유통 수리 공임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보험료 책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바로고는 배달 가방과 조끼 등 배달 장비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현대해상과 손잡고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을 출시하는 등
배달 기사를 최우선에 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이더분들 보험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험을 들기도 어려운 실정이 환경적으로 주어져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 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업주들과의 상생도 꾀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에 적합한 친환경 포장 용기를 만들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식이 식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과도한 포장 용기 비용으로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입니다. 이 대표는 외식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고가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상점 사장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윤택해질까를, 그분들이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될까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을 저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저희의 바로고의 존재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대행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불모지에서 시작해 지난해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바로고. 올해 상생을 통한 퀀텀 점프를 목표로 기업 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죠. 한국 여행객이 공항에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이 전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여행 권고 자제하고 있긴 한데 또 부득이하게 공항을 이용해야 하시는 분들은 공항 손 씻기 꼭 하셔서 바이러스 차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